어, 재판부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법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리고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청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번 내란죄 수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 관할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권도 없는데 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했냐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을 때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법 어디에도 공범이라는 이유로 수사권한이 없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경찰청장 조지호를 2024년 12월 11일에 긴급 체포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8일에 긴급 체포하였고 12월 10일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는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이 체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 개시를 이유로 김용현 장관의 수사 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적, 시간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의하더라도 제7조 제2항에서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이처벌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소를 수행한 검사나 군검사에게 공소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소가 적법해야 함을 전제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의 공소는 여전히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이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 변론서 11쪽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부분이고요. 로마자 2번입니다. 여기도 몇 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는 검사들이 제출한 공소장 제6항의 나 및 다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방사 병력과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서 계엄사무를 수행한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허구에 작출된 허위사실입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쪽의 상단에 있습니다. 봐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방사 병력과 특전사 병력은 상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자체가 국회에 가서 국회 시설과 국회의 적법한 인원에 대해서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라라는 임무였습니다. 당연히 그런 국가 주요 시설인 국회에 대한 시설 방어, 인원 보호의 임무를 부여받은 국군이 임무를 부여받은 곳에 가서 임무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그것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황당한 공소장을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15쪽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항인데요. 검사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 자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본인들이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으로서 또 고도의 군사적 판단으로서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검사들이 자기들이 마치 판단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걸 가름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더 멀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 터잡아서 공소사실이 작성됐기 때문에 국회를 지키라고 국회에 간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범죄가 됐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소사실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에 간 우리 계엄 사무를 수행했던 대한민국 국군 자랑스러운 우리 수방사 대테러 부대 그다음에 특전사의 우리 자랑스러운 대테러 부대 요원들은 대테러입니다. 테러. 정규전 부대나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요. 소규모로 작은 유니트 단위로 해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테러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지금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실제로 국회에서 국회 시설에 대한 안전과 국회 인원들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것들은 민노총을 비롯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4,000명 이상 모였음이 이미 경찰 지휘통신망에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 외부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담을 넘어서 특수 건조물 침으로 방식으로 국회 내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회 집기를 함부로 옮기고 손괴해서 출입문을 봉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상대로 해서 폭행, 욕설, 군용물 강취, 소화기 분사 등 특수공무 집행방해, 특수상해, 특수군용물 강취 등의 중대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이 방해됐다면 이자들에 의해서 방해가 된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군은 이에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검사들의 빈약한 상상력에 기초해서 표결 방해가 있었다 만에 하나 가정하더라도 그거는 계엄 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법률 행위로서의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해서 계엄 선포 자체가 무슨 범죄 행위가 된다. 이런 주장은 검사들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도구가 돼서 주구가 돼서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당연히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이라서 공소기각 사유가 있음 그리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325조 전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는 주장이고요. 저 나머지 또 검사의 공소사실의 반박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김진희 변호사가 변론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을 마무리하는 변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하선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많은 제출된 증거 방법들의 대부분이 아직 정식의 수사가 개시가 되기 전에 언론사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작출된 허위 기사가 제시되는 방식으로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우리나라 군인들이 사실은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부득이 소환을 해서 참고인이든 또 피의자든 수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었냐라고 확인하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증거 규칙 관련 위반, 그리고 군사기밀법 동법 시행령 위반, 이런 증거 능력이 전혀 없는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이것들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나오면 그 진술이 나올 때까지 재차 군인들을 부르고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이런 부당하고 불법의 수사 방식을 통해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재판장님께서 받아보신 84페이지짜리 공소장은 사실 현장에 있던 군인이 사령관의 입으로 이것은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계엄 해제 의결권이 국회에 속한 권한이라면 계엄령 선포는 엄연히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엄 사무를 수행한 군인들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듯이 마치
민간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는 그런 있지도 아니하는 허위 사실의 기사를 제시하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군인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그 기사를 첨부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국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어떤 범죄를 구성한다면 그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평가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모두 내란 프레임 안에 넣어서 한 바구니 안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내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그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공소사실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입장의 변호인단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공소제기 절차 그리고 지금 그 아까 권한 변호사께서 변론하신 것처럼 수사 권한이 없는 그 자에 의한 수사 개시는 엄밀히 말해서 직권남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우러 볼 때 본안의 판단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불법한 공소제기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께서 공소기각 판결로 이 공소제기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본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공판기일이 거듭할수록 이 법정에 나온 군인들의 증언들이 이제 거듭될수록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허구의 창작 소설이라는 이 주장이 군인들의 주장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께서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